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강의를 맡은 에메랄드 디렉터 서혜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제주도로 가 있어서 조금 적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뒤에까지 차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 뜨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 속에 있으셨어요. 자, 아침에 내가 눈을 뜰까 말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오늘 갈까 말까?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까? 많이 고민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 속에서 인생은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선택하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든 원하지 않던 거든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거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잠깐 저의 얘기를 좀 들려주고자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평범하세요.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면 인생이 잘 필 거라고 생각하는 정말 옛날 분이세요. 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저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생으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하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이 짝짝 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다시피 저는 그래서 가방끈만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학교를 나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전공한 거예요. 저는 불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정말 그 생활이 저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첫 번째로 저의 주체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뭘까요? 아,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 선택하셨잖아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그죠?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네, 그래서 괜찮은 남자,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제 삶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달라지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결국은 외벌이는 똑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자라고 크면서 전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외벌이로는 그걸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다시 생활전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두 번째 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과거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도 키우고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직업을 제가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그리고 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자영업의 길을 제가 선택을 해요. 처음에는 좋았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니까. 근데 일을 하고 수업을 하면 할수록 돈이 짭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해요? 월, 화, 수, 목, 금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주체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뒷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제가 삶을 살아가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삶을 살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돈은 좀 벌리기 시작해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3평 남짓한 강의실에서 어느 순간 제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저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년 뒤에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나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과 함께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제가 딱 어떤 한 문구를 봅니다. 보이시나요? 자, 뭐냐면 기억하라. 뭔가 다른 결과를 얻고 싶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런 글귀를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고는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아. 라며 저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저희 현실적인 부분을 가만히 보자면요. 이건 모두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바쁜 일상, 그렇죠? 그 다음에 생존 경쟁하고 있죠. 불안정한 직업, 그 다음에 노후.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전부 다 공감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사 속에서도 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영업을 통해서 폐업하는 곳이 점점 늘어났고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회사들도요. 점점 어때요? 외국에서 뭐 백화점도 정리하고 유통사업도 정리하는 이런 수순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폐업하고 있죠.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있는 건물은요, 학원 건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간판이 자꾸 바뀌어요. 그나마 오래 버티고 있는 건 저희 학원이었죠.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자영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최저임금조차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저도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급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을 쓰는 것보다 제가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같은 자영업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곳에서도요, 오히려 직장인보다 11시간을 더 일하고도 어때요? 더 일하고 120만 원 덜 버는 이런 통계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게다가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그렇죠? 인력을 쓰지 않고 그냥 본인이 조금 더 일하는 이런 상황들로 놓여지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저희가 어떤 시기를 겪나요? 2년 동안.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이요, 매출 감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늘어날까요? 버텨야죠. 근데 돈은 필요하잖아요. 생계는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무엇의 힘을 빌리나요? 대출이에요. 은행의 대출. 그렇죠? 자, 은행 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자의 부담률이 처음에는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어떠세요? 기사 보면 후덜덜덜하죠. 2% 정도의 이율로 해서 빌려줬던 이자들이요, 이제는 4%, 5%, 6%, 그렇죠?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 직장인들로서는 이런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남일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뭐냐면, 자, 여기 유행하는 신조어가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흑턴은요, 뭐냐면 금턴의 반대예요. 인맥이 없으면 직장 안에서 후지그리한 일, 허드렛 일,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헬조선은, 그쵸, 헬, 지옥이라는 의미와 조선은 합성어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말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M4 아시죠? 연애, 결혼, 아이, 출산까지 모두 포기하는 3포에서 이번에는 5% 넘어갑니다. 뭘 또 포기할까요? 집도 포기해야죠. 그 다음에 돈 버느라 바쁜데 인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관계십도 포기해야 되는 5포 세대. 점점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또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M4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교육열은 높은지 OECD 국가에서 대학 나오는 아이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 아이들은 많은데 그 아이들이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스펙을 쌓다 못해서 뭐예요? 성형까지도 스펙으로 인정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 아이들 위해서 성형 비용은 보험은 좀 들어놓으셨죠? 그렇죠? 이제는 그것 또한 준비해야 되는 세대가 되었어요. 취직이 힘들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취직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창업도 생각하는데 창업이 만만치가 않죠. 외국에서는 보시게 되면 혁신적인 혁신형 창업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계형 창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렵고 불안한 현실입니다. 자, 게다가 의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71년생의 대지지 남성들은요, 몇 세까지 산다고 나와 있어요? 94세. 그럼 요즘 태어난 애들은 몇 세까지일까요? 그럼요, 타임즈에서 142세라고 나와져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수명만 연장되어져 가는 상태가 된다라는 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정년은 그럼 늘어나나요? 근데 정년은 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50대, 정말 최대로 늦춰봤자 60입니다. 이런 고령화는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면서 뭐가 돼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의 수령까지 공백기가 약 8년 정도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8년 정도는 버텨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령층이 절반 이상이 뭘 못 받는다고요? 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무엇을 합니까?
이력서를 쓰기 시작을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도요, 이력서 쓰실 준비 하셔야 돼요. 이력서에 한 줄 더 무엇을 어떤 스펙을 써야 되는지 그거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제 현실이 되셨어요. 자, 노후 생활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물론 개인 1인 살면요 괜찮아요. 근데 너와 나 부부가 둘이서 산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 기준으로 적정선이 243만 원, 대략 25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연금 정도 250 준비되셨죠? 현금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어떻게 준비되셨죠? 저는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과거에는요, 우리 부모 세대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60대까지 은퇴를 할 때까지 나름대로 살면서 모아두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때요? 저기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죠? 수명이 짧아서 갈 때까지가 대략 75살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둔 걸로 약 15년 정도 버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의술의 발달을 통하여서 지금은 어때요? 스펙 쌓고 못 쌓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활전선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20대 후반이고요. 근데 은퇴 연령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아두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수명은 100세가 기본이잖아요. 그럼 거의 40년을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에 대한 연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250만 원 부부가 1년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거를 40년을 생각하면 12억이에요. 어떻게 12억 가지고 계세요? 있으시죠? 자, 안 되면 갖고 있는 집이라도 어때요? 주택연금으로 잡히셔야죠. 어떻게 주택가격 12억 정도는 가뿐하게 넘기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죠. 저 또한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식들, 자식들이 35살, 제가 평균 퇴직 나이가 60세, 내 부모는 노후가 85세 정도 생각한다면 과연 나와 내 부모를 모시고 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내 자식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다라고 장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요. 근데 선물 있으면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식 교육 잘 시켰다라고. 근데 안 그래요. 요즘의 아이들은요, 생각이 우리 때와는 다릅니다. 각자 개인적인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노인들의 저희 뭐예요? 빈곤율이 높아지는 건 한국이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높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가난들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식들의 등골이 휘게 되는 대물림이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이거 갖고는 내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세 번째 선택을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어떤 노후 대비를 준비하세요? 저는 그 당시 때 지금 그 8년 전에 저는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경매 이거를 도전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강남까지 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주식으로 반토막을 내보니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제가 주식으로 반토막을 내보고 난 다음에 주식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럼 부동산은 내 길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동산 시장을 두드립니다. 그랬는데 어머나 웬일이야. 자, 2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를 받아서 제가 45만 원의 월세를 주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요. 은행 이자 주고 부동산 복비 주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는 찰나에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나의 현실에 맞는 제3의 부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건 뭐가 있을까라고 찾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전문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자,
제3의 물결 하면서 엘빈 토플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제1의 물결, 2물결, 3물결 하는데 제가 알아봤던 그때에는 제4의 물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창조, 융합, 공유 이러면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각광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 그 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 전부 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본인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라는 단어들을 일컬으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자영업을 시작할 때 제가 자영업을 통하여서 이것이 제가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한테 수입을 따박따박따박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제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여기 아까 좀 전에 파이프라인 수입 이러면서 권리 수입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때 처음으로 다시 알게 됩니다. 자, 이 파이프라인 권리 수입은요, 잠을 자면서도 나에게 수입이 딱딱 들어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럼 제 일은 권리 수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수익 곡선을 봤더니요, 자, 이 물통 수입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입이 현저하게 팍팍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퇴직하면은 들어오는 수입이 없겠죠.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의 권리 수입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입이 굉장히 증가하며 늘어나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 우리 알죠? 조물주 위에 뭐 있다고요? 건물주. 맞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바로 그 건물주. 임대 수입이죠. 또 아니면 능력이 조금 더 있다면 책 하나 써서 인세 소득. 아니면 어때요? 곡 하나 써서 어때요? 무슨 소득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은 특별한 능력들을 원하는데 저는 그 능력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 그랬을 때, 자, 누구나 다 하는 것이 바로 돈을 들여서 소비하는 소비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비를 통하여서도 바로 이런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걸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있는 프로슈머라고 하는 이런 명칭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저는 8년 전에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저한테는 너무 생소한 단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슈머는요, 뭐냐면 생산자,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나는 소비를 하는 데에도 어때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경제활동의 주체를 바로 프로슈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소비했는데 돈이 들어와. 너무 좋죠. 자, 근데 그런 프로슈머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정보 공유예요. 정보 공유? 그랬더니 나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 경험을 서로 모여서 사람들끼리 공유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애용하는 거에 대해선 그냥 하지 않고 포인트라는 걸 적립해 가면서 하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많은 마일리지와 함께 내가 어때요? 캐시백을 받고 있는 이런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프로슈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전에 우리가 자, 어때요? 생산자로부터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유통의 과정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어때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유통 마진을 없애고 좀 더 질 좋은 걸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그런데 이런 마케팅 안에서 이 연결의 역할을 했었을 때 이 일부분을 바로 이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생산자가 있어요. 그때 관리비, 광고비, 그 다음에 어때요? 유통비를 전부 다 싹 다 배제하고 어때요? 자, 제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통하여서 직거래로 물건을 받고 써보니까 품질이 너무 좋아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으니까 제가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이 정보를 주고 다른 사람들도 회원가입을 해서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보를 누가 받았어요? 저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이들이 먹고 쓰고 하는 제품에 대한 이 어떤 캐시백적인 걸 제가 쌓여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회사가 저에게 그 캐시백에 따라서 돈으로서 환급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금의 흐름을 바로 이 전문가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기요사키가 바로 이 현금에 대한 유통을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사분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바로 뭐냐면 직장인입니다. S는 저와 같이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자영업자, 전문, 그렇죠? 우리가 변호사, 의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물통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리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 또는 돈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는 이런 투자가입니다. 근데 저는 투자가가 될 수 없었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때요? 이 시스템을 사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 수입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을 어떤 곳에서 사들이느냐 알아보기 시작을 했더니요. 자, 첫 번째는 능력이 뛰어나면 제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회사 하나를 일구면 돼요.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때요? 우리 사장님들 파리바게뜨 동네에 몇 개 있으세요? 자, 파리바게뜨 있는데 200m 앞에 파리바게뜨 또 있죠? 또 있죠? 그쵸? 자, 프랜차이저로 돈 벌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고 원하는 수입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 얘기되어지고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회사를 통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걸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회원 직접 판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투자 불필요합니다. 전문 지식, 기술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지금까지 부자들만의 영역이었던 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원 직접 판매 유통 과정을 잠깐만 보면요. 회사 통하여서 그쵸? 제가 직거래, 그쵸? 회원 가입을 해서 제품을 먹고 씁니다. 너무 좋아서 그 정보를 어때요? 지인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랬더니 지인도 제품에 구매를 하게 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정보는 계속적으로 정보가 갑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물건을 줄까요? 회사가 물건을 줄까요? 회사가 물건을 줍니다. 저는 물건을 전달하지 않아요. 저는 무엇만 전달해요? 정보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제품을 구매하고 먹고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포인트 캐시백이 저에게 모두 다 적립이 되어지고 그 정보 전달 활동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그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캐시백을 회사가 저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직접 판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또 다른 명칭으로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아마 공감 너무 많이 되실 거예요.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 누군가 연결해주면 좋겠죠? 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집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연결만 해줍니다. 자, 또 볼까요? 차가 있는 사람, 차가 필요한 사람. 그러면 누가 연결해 줄까요? 오버. 그렇죠. 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연결해 주는 거를 통하여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맛집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많이 성장한 회사가 있죠. 바로 뭡니까? 배달의 민족. 이들은요, 오토바이 한 대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돈을 법니다. 자, 무료 문자. 자, 근데 이런 무료 문자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걸 바로 이 카카오가 이용해서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카카오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회원을 모집함으로 인하여서 멤버십을 이용합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엔 문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택시, 대리운전, 선물, 보험, 은행, 그쵸? 엄청난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은 수입을 얻어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생산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에 해당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들을 연결해주는 이걸 바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세계 최고의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영양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주고 있는 플랫폼의 역할, 정보 전달을 해주는 아주 똑똑한 소비자가 있으면 이 소비자가 바로 수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요. 그냥 정보 전달을 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나와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이 회사가 있어요. 생산자죠. 그런데 이 회사를 통하여서 좋은 걸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것들을 정보를 먼저 먹어본 나를 통하여서 어때요? 이 플랫폼이 지나갑니다. 정보가 지나감을 통하여서 어때요? 연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저에게 소득을 주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플랫폼이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산하라고 하는 이 회사, 자, 바로 이게 회원 직접 판매를 하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바로 최고의 영양제를 만드는 이 회사입니다. 자, 정보 연결만으로 무한 소득을 줄 수 있는 이 회사.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회사에서는요, 어떻게 소득을 주냐. 자, 한 달에 2명만 한번 정보 전달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2명, 신규로 그 기존에 있던 내가, 이렇게 해서 새롭게 1명 먼저 있다라고 친다면요. 이들이 2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나와 내가 소개한 2명이면 몇 명일까요? 3명이겠죠. 자, 다시 이들도 똑같이 2명씩. 또 이들이 또 2명씩. 2명씩, 2명씩, 2명씩. 그러면 점점 배가의 법칙으로 복리처럼 계속적으로 먹고 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누가 해결해요? 시간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정보 전달만 하게 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략 보시게 되면요. 누적 숫자로 255명 정도가 그냥 먹고 쓰고 있게 된다면요. 이 유산하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권리소득처럼 차곡차곡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의 대가로 바로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회원 직접 판매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5조가 지금 넘게 되어져 있는 성장하고 있는 바로 비즈니스예요. 자, 그럼 이런 회원 직접 판매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뭐가 있냐면 1위가 바로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2위가 화장품, 3위가 바로 생활용품. 그럼 이 세 가지가 90% 이상의 것에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있는 사장님들은 과연 어떤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느냐? 바로 답이 나오시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폴 제인 필러라고 하는 미래경제학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백만장자예요. 이 사람은 22살 때 시티은행의 이사로 있었고 25살 때 부사장이 되었고 26살 때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책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웰리스 산업. 웰리스가 뭐예요? 웰빙, 건강, 행복. 이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건강에 관련된 또 그 건강 중에서도 영양제, 비타민에 관련된 산업에서 백만장자가 수없이 나올 거다라는 걸 이미 예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 회사를 선택할 때 그 회사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사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탁월한 제품인지도 검증해야 되고, 근데 그 회사가 나에게 주는 수입적인 부분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는지도 모두 다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검증이 끝났을 때 그런 회사는 선택하시면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이 안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그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제가 검증 들어갈게요. 자,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건 바로 유산화입니다. 자,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포 과학 전문 기업이에요. 자, 이 유산화는요, 미국 회사이면서, 자, 이 마이런 웬츠 박사님을 통하여서 1972년 뭐예요? 걸 연구소에서, 그쵸? 그래서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이분은 진단의학을 하신 분이에요. 진단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저희가 아팠을 때 어때요?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보는 그런 부분거든. 이제 그런 이제 의학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가족들이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면서 친구가 주는 영양제를 통하여서 세포 연구하고 있던 세포에게 주다 보니까 그 세포가 영양제를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영양제가 없구나 생각하고 내 가족이 먹는 제대로 만들어진 비타민, 영양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게 되면 회사의 이념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어때요?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이념으로 제품 하나를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92년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미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유통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 회사입니다. 자, 이게 지금 유산화의 본사예요. 저 위에서 전경이죠. 자, 현재는 24개국에 진출되어져 있고요. 올해로 30주년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유산화 안에서는 우수한 연구진들을 통하여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자, 영어로 막 써 있죠. 그래서 제가 번역했어요. 자, 각 개인의 몸속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서 그 유전 연구를 통해 내가 앞으로 다가올 질병, 어떤 것들이 얼만큼의 확률을 갖고 자, 걸릴 수 있는지 예견할 수 있는 개개인의 맞춤형 건강유지 방법에 대한 것들을 대장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같이 유산화의 연구진들이 같이 가서 요청해 와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산화는요, 이미 1999년에 나스닥이라는 곳에서 상장해서 자, 2011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자, 상장되어져 있을 때 제약회사로 상장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무부채 회사로서 끊임없이 성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제약회사로 등록되어져 있고요. 자, 이 회사의 성장은요,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야후에 들어가셔서 그냥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식 검색하시면 그동안의 주식이 어떻게 성장되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워런 버핏 많이 아시죠? 투자 전문가. 이런 투자 전문가가 100년 동안의 롱런할 회사에 대한 조건을 얘기했을 때 포브스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를 딱 선정했었을 때 5개의 회사가 들어가는데 유일무이하게 그쵸? 뉴트리션 회사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헬스케어에 있는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도 바로 유산화예요. 유산화. 자, 얼마나 회사가 잘 성장하고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 지금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거는 바로 보험이에요, 보험. 자, 우리나라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통하여서 저와 같은 사람 또는 먹고 쓰고 있는 이런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져 있는 회사를 통하여서 제품을 안전하게 구입하셔야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었을 때 내가 아닌 누가요? 회사가 모든 것들을 자 모두 다 어때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을 통하여서 유산화는요, 이미 등록번호 제 527호로 이미 가입되어져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 차 운전하실 때 종합보험 드세요? 책임보험 드세요? 무보험된 차 드세요? 를 타고 다니세요? 어떤 거 타고 다니시겠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종합보험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종합보험도 들기가 조금 회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바로 조사를 했더니요. 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작년까지는 약 한 58개 정도의 회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52개 회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나머지 6개 회사가. 그렇죠?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탄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수판매공제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까지도 봤었을 때가 70여 개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68개 회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3천여 개의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에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할 것인가 벌써 또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대한 건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나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화의 제품은 그러면 또 얼마나 우수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산화의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때요? 먹는 영양제.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독소를 빼내고 불필요한 지방을 빼내는 다이어트에 해당하는 어때요? 다이어트 제품. 그죠? 빼는 영양제. 그 다음에 우리 피부, 세포도 세포이죠. 건강을 위하여서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바르는 영양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유산화의 제품 안에는요. 인셀리전스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특허받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셀리전스 기술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세포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전에 갖고 있던 자생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뭐냐면 활력을 갖게끔 만들어지는 정말 탁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유산화의 제품력 안에 바로 이 기술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산화의 연구개발팀 지금 85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올해 30주년으로 제가 글로벌 컨벤션에 딱 갔더니요. 자, 85명 아니래요. 15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 150명의 연구진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유산화의 제품을 어때요? 연구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우리가 건강을 찾으면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유산화의 제품의 영양제는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통해서 100% 어떻게 돼요? 자, 본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중국에 있는 나라에 유산화의 본사가 공장을 설립해서 중국에만 돌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100%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국 공장도 본사가 관리하고 다 있어요. 원료부터 모든 시설까지. 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 뉴트리션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래서 여에스더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여에스더 박사가 본인이 집필한 이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컨슈머렉과 그 다음에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자인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자를 통해서 제발 좀 비교 좀 하고 알아보고 건강에 해당하는 것들을 구입해서 드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책자. 이 책자는 유산화가 만든 게 아닙니다. 캐나다 보건성에서 어땠냐면 라이맥 윌리엄이라는 생학 박사에게 의뢰해서 자, 많은 연구기관 을 같이 해서 기준을 잡고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2판, 3판, 4판, 5판, 6판 약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 세계 북미 선진국에 돌고 있는 다양한 영양제들을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우수한지를 비교 분석해 놓은 책자입니다. 그럼 이게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면요.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교보문고에서 아마존에서 나는 구매하기 싫어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자, 그렇게 하셔서 내가 먹고 있는 제품에 대한 걸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서 충분하게 우수한지에 대한 걸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소송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우수하며 안전하며 효능이 좋은 제 1등하고 있는 1위의 제품 뭐라고 소개되어져 있나요? 그렇죠. 유산하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 뉴트리션에 대한 걸 1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교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바로 이 컨슈머랩입니다. 컨슈머랩은 미국 소비자 단체예요. 제3기관이에요. 나라나 기업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 단체에서 자,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우수성은 바로 이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PDR이나 CPS, 림스라고 하는 이런 처방전 안에서도 효과와 효능이 인정받아서 아프면 가서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슈머랩에서 이렇게 그쵸 6년 연속 1등하고 있고 또 다양한 상들을 수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헬스팩 그 다음에 뉴트리밀이 그쵸 우수하다 대상을 지금 받았죠. 그래서 유산하는요 700여 개의 상들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왔어요. 이거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생명학계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벨상을 받는 분이 만든 그런 안전한 제품을 저는 먹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이렇게 4,500명 이상의 전 세계의 선수들이 이미 그 안전성과 우수성은 증명했고 지금 30주년에 맞이해서 열린 글로벌 컨벤션에서 직접 그 선수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선수 그쵸? 이분은 제시카 롱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요. 저희 그쵸? 지금 보시다시피 다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수영 선수로서 역대 최고의 많은 그쵸? 상을 수상하고 있는 그쵸? 메달을 따낸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 또한 유산화의 후원을 받고 있는 우수한 선수죠. 자,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오롯이 제품으로만 후원을 받으면서 좋은 실력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얼마나 유산화를 통하여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비즈니스는 간단해요. 현대인들의 필수품 뭐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00명 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핸드폰. 핸드폰 하나로도 이 비즈니스는 모두 다 언제 어디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된 비즈니스가 비대면, 디지털, 그다음 언택트. 그렇죠? 무인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유산화 비즈니스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이, 학벌, 성별, 경력, 지역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학력, 그렇죠? 학벌, 지연, 혈연 뭐 이 중에 하나는 걸쳐 있어야 성공하죠. 그런데 유산화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자, 누구나에게나 다 공정한 기회로 매출 내가 언제 먼저 시작했던 지금 시작했던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0%로서 모든 후원 수당의 비율을 동등하게 만들어 줍니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주정산 주지급으로 그쵸 주급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이번에 못 받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여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으로 무한 이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부업자도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 비즈니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직급별 후원수당 이런 차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때요? 무한적으로 저희는 발맞추어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성장의 속도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잠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무한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자, 제가 학원을 한 개가 아니라 2개이고 3개이고 5개이면 어때요? 더 많은 수입이 생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산화 안에서는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센터를 1개, 2개, 3개, 4개, 5개 무한으로 지급해주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수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수입도 어때요? 무한 수입이기 때문에 성장도 한계가 없죠. 자, 저는 여기에 메리트를 꽂혔어요. 왜냐하면 저의 학원을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뭐예요? 상속이 가능한 거죠. 제가 만들어 놓은 수입 곡선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유산하여 U자 하나 몰라도 어때요? 제가 받게 되는 이 권리소득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산화가 어떻게 후원수당을 주는지 볼게요. 자,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합리적인 보상 플랜인지도 검토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비율 같은 거 몇 대 몇 이런 식의 비율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너는 밑으로 해서 너가 소개한 사람의 몇 대까지만 줄게, 이런 것들도 단계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너 어때요? 세대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것들을 차등 지급해주면 안 돼요. 자, 수당을 너가 한 달 동안에 받는 걸 5천만 원만 줄게, 이런 식으로 제한을 주면 안 되죠. 네가 한 만큼 줘야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떤 직급 이상 되면 얼만큼을 벌면 상속이 돼 라는 상속 제한도 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일정 직급에 있어서의 직급 수당 또한 딱 한 번만 주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소개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만 제한적으로 주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가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갑자기 너의 아이디가 사라져. 강제 탈퇴돼. 자, 이런 것들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네가 매 주마다, 매 달마다 어느 정도의 일정 포인트가 돼야지만 수당으로 줄게, 이런 조건들 안 돼요. 그럼 한마디로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산화는 정확하게 바이너리 2명 소개하는 것부터 가능한 거예요. 자, 바이너리는요, 나를 기준으로 좌우에 2명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 2명에서부터 4명으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죠. 지금 제가 A하고 B 2명을 소개하면요, A하고 B도 시간 속에서, 그쵸? C, D, F, G라고 하는 2명을 소개해서 팀을 구축해 나가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팀 구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은 나의 인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완벽한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팀을 만들어서 소득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는 너로부터 몇 대까지만이라는 단계의 제한을 주는데, 유산화는 그 단계 제한이 없이 너로부터 밑으로 무한의 단계까지도 모두 다 매출을 인정해 줄게라는 무한 깊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좀 더 21%의 많은 비율로 주고, 이제 지금 시작한 나에게는 3%의 적은 비율을 주는 차등적인 비율 제도가 아니라 어때요? 무한, 동일 비율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산으로 해서 수입을 받고 난 남은 것들은 그 다음 주로도 무한으로 2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업으로든 주업으로든 누구에게나 다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방법은 간단해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센터를 하나로 시작할 수도 있고 3개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조건은 하나를 개설하는 데에는 약 200포인트, 200점, 약 4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필요한 물건의 구입을 통하여서 이 가게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 하나를 만드는 물건의 구입은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근데 나는 좀 더 빠르게 수입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제가 학원을 1개보다 3개가 더 많은 수입을 얻듯이 얘도 3개로 시작할 수 있고요. 이 3개를 개설하는 거는 400포인트,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이런 제품들에 대한 구매를 필요한 것들을 6주라는 기간 안에 먹고 쓰고 발라가면서 구매, 소비를 했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로 이렇게 먹고 쓰고 있는 이런 파트너들이 늘어나게 되면요, 각각의 수입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4명을 소개했을 땐 20만 원, 또 그들이 또 4명을 소개했었을 때는 토탈 또 100만 원의 수입, 또 그들이 소개를 하고 또 그들이 또 소개하는 이 무한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무한의 수입들을 창출되게 됩니다. 지금 빠르게 이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2줄로도 2명만 소개해서 그 소개가 내려와도 유산화 안에서 7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입들을 권리소득을 가져가고 추가적인 가게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또 시간 속에서 또 한 줄을 또 이렇게 소개가 내려갔을 때에는 다시 1,500만 원 또 추가 수입,
추가의 가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줄이 또 내려가게 되면 월 2,400만 원 또 추가의 가계를 또 획득해서 얻어서 무한 수입으로서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산화 안에서는 다양한 보너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보너스는 지금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좀 더 디테일한 건 나누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평생 매칭 보너스는 내가 어떤 일정의 자격을 두고 그 다음에 자격을 받고 내가 후원하는 나의 파트너들을 또 일정 자격이 되어졌을 때 그들을 잘 성장시켜서 최대 15%까지의 그들이 얻는 수입들을 회사로부터 받는 이런 보너스입니다. 또한 리더십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의 3%를 갖고 일정 직급자 이상으로 주는 직급자 보너스고요. 엘리트는 상위 1등에서 60%, 그러니까 60등까지 그저 수입을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매출의 1%를 나눠주는 보너스. 그 다음에 다양한 국내 국외의 이런 여행 프로모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되고 경험을 공유하면 되고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면 돼요? 팀이랑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품의 우수함과 함께 제품을 전달하고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해줘요? 회사가 해줍니다. 저희는 뭐만 하면 돼요? 정보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자, 나와 우리 가족이 쓸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똑같은 과정을 바로 8년 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드레스 말고는, 그쵸,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 말고는 입어본 적이 없던 제가 다양한 드레스들을 입으면서 무대 위에서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얻게 되었고 시간적 자유도 얻게 되었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건 그동안 고생하신 저희 엄마를 모시고, 그쵸? 제가 회사에서 주는 이런 여행들을 마음껏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 그 어버이날 때 저희 가족들이 든든하게 용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여유로움도 좋았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은 딸 셋이에요. 제가 맏딸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희 막내 동생, 그쵸? 지금 서혜미, 이그제, 루비 있는 서유미 리더님하고 막내 동생하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 둘째 동생하고 해서 딸 셋이 전부 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부러우시죠? 자, 이게 만약 성장하는 일이 아닌 거라면 제가 저희 가족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지금 이 사진은 이번에 30주년 글로벌 컨벤션에 함께 참석했던 사진이고요. 제가 너무 좋았던 건요. 저의 이런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이 있죠. 바로 제가 함께 팀으로 구성하고 있는 유산화의 가족, 유산화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30주년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미국 여행과 함께 컨벤션을 참석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이런 저희 이 사진 보이세요? 끝에 이거 은하수예요. 은하수를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잊지 못할 여행도 같이 공유하며 여행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오른쪽 끝이구나. 오른쪽에 있는 왼쪽이죠. 작은 사진은 2018년도에 미국 갔을 때요. 제가 4명 같이 갔었을 때 사진이에요. 한 분은 제 파트너 아닙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어때요? 올해 제가 이렇게 많은 32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재작년에 2년 동안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시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꾸준한 성장을 있었고요. 이런 성장 가운데에는 저를 뒷받침해서 도와줬던 그런 저희 스폰서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저를 소개했던 김유미 스폰서님, 그 다음에 전 세계, 그렇죠, 우리나라 인컴 4위인 유경란행 김진웅 스폰서님이 먼저 가시는 성장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제가 따라가며 같이 성장했어요. 자, 이게 저희 글로벌한 컨벤션에서 이 그로잉업, 저희 그룹 안에서의 이 그룹 함께 모인 사진이에요. 자,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뭘 얘기해드리고 싶으냐면요. 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성장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춘 완벽한 그룹이 함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언제든지 이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5년 안에 우리 사장님들도 저 안에 같이 동참되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사진은 8년 전의 제 사진이에요.
제가 웬만한 겨우 건진 사진이에요. 사진 찍는 거 엄청 싫어해서 자, 안 행복하죠? 건강하지 않죠? 근데 8년이 지난 이번에 자, 제가 이 사진은 왜냐면요. 제가 이번 컨벤션 미국 가면서 저기가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그쵸? LA에 있는 태평양 바다예요. 제 파트너랑 저렇게 들어가며 놀았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아니에요? 자, 태평양에서 놀았다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제 유균현 스폰서님 산하에서 팀 테라스타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저희가 분가를 하면서 함께 있는 이렇게 유산화 패밀리 가족들 같이 꿈판도 만들어 보면서 꿈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2018년도 제주도에서 함께 찍은 사진,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어서 항상 공유해요. 자, 저희가 이거 같이 찍느라고요. 몇 번을 뛰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의 호흡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이거 사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같은 꿈을 공유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호흡했던 사진입니다. 이 호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이 문구 참 좋아해요. 아마 이 문구는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에서 성장했다라는 건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의 모습을 보지만 과거의 제 모습 아까 보셨잖아요. 저런 사람도 성장할 수 있다라면 여기 계신 이 사장님들도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두려워요. 저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 끝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두려워요. 그렇지만 먼저 가본 사람이 안내하는 거라면, 성장해본 사람이 안내하는 거라면 어떠세요? 따라가볼 용기는 나오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그래서 살만한가 봐요. 어느 누구도 과거를 되돌려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시작하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냥 시작의 두려움은 있지만 한 발짝 내딛는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용기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걸 시작해야 하는지 그것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겁니다. 유산화 코리아의 성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유산화 코리아의 성장과 더불어서 목표예요. 목표를 가지고 그걸 달성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때요? 그 성장의 흐름 속에 나를 맡겨볼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를 선택하셔서 함께 비즈니스 해가는 걸 우리 용기 있게 선택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스타트 썸띵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시작할 건가? 유산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고자 하는 바, 되고자 하는 바를 할 때 두렵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그걸 통해서 얻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대가 치르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 발짝 내딛으시면 이 유산화라고 하는 이 유산화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사장님들의 행복하고 아주 밝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라고 약속하고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사업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sana family will be the healthiest family on earth. We are better prepared for the future, and we've remained true to who we are.